1번 문제 보시면 합답형 보기에 대한 얘기니까 제시되어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 선생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일단 x축, y축 그려놓고 로그 함수의 개형을 그릴 거니까 식 자체를 표준형으로 맞춰놓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밑에 지수로 올려주면 로그하고 밑이 2분의 1인 상태가 되죠. 그리고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하신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제 x는 1이 될 거고요. 그래프의 방향을 쌤 여기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원래 밑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원래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었을 텐데 x앞의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를 기준 이렇게 대칭이동시킨 방향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치더라도 y절편의 위치에 따라 지나는 사분면의 차이를 보이니까 y절편의 값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y절편 x에 0 넣었을 때 y값 체크해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2 하시고 x에 0 넣으시면 2 될 거고 플러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3 더하니까 y값이 2가 되겠죠. 즉 0,2가 y절편이 될 거다. 그러면 로그 함수의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번 보기부터 확인해 보시면 정역이 지금 1보다 작냐라고 물었는데 점근선을 기준 왼쪽에 그래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역이 1보다 작다라는 건 맞는 보기일 거고, 그다음 우리 y절편 0,2인 거 체크했기 때문에 2번 보기도 맞겠죠. 그다음 1보다 왼쪽에서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냐라고 물었어요. 1보다 왼편에서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값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번 보기도 맞는 보기. 그다음 점근선의 방정식 x는 1 체크를 했고요. 지금 다음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했을 때 포개어지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앞에 있는 1을 밑에 지수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지수로 올릴 때 이렇게 역수로 올려야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원래 값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로그 루트 2의 x가 되니까 밑이 루트 2가 되는 상태가 돼서 원래 그래프와는 굴곡이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보기는 정답이 될 수가 5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2번 문제도 위와 같이로 마찬가지로 합답형 보기의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일단 x축, y축 그리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일단 밑이 3인 상태니까 증가하는 방향일 거고,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 한 이쯤에 쌤이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증가하는 개형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y절편의 위치에 따라 지나는 사분면의 차이를 보이죠. y절편 x에 0 넣어보면 로그 3의 2 빼기 1 된 텐데 이제 이 1의 값은 로그 3의 2 빼기 하시고 로그 3의 3으로 표기를 해도 되잖아요. 로그 3의 2보다는 로그 3의 3이 더 크니까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음수일 거다. 그래서 0, 로그 3의 2 빼기 1이 y절편이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아래 그려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그러면 이제 1번 보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과 7 사이에서 최대값이 1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프 여기 따로 딱 빼보시면 1은 한 이쯤일 거고 7은 한 이쯤이니까 당연하게 7일 때가 최대가 되죠. 7일 때 함수값 구해보시면 될 텐데 대입해보시면 로그 3에 7 더하기 2니까 9 될 거고 빼기 1 되죠. 로그 3의 9가 2니까 2에서 1 빼주면 1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 1 되는 것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1번 보기 맞는 보기. 정역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정역 마이너스 2 초과인 거 맞을 거고, 그다음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냐라고 했는데 y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점근선을 따라 계속 쭉 떨어지기 때문에 치역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2번 보기 맞는 보기고요. 3번 보기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냐, x는 마이너스 2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3번 보기 체크될 거고요. 그다음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로그 3의 2 빼기 1이냐 라고 했는데 y절편은 여기에서 애초에 체크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제 x절편 구해주면 되죠. y가 0일 때 x값 구해주면 되니까 y에 0 넣으시고 로그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로 넘어가죠. 그러면 3도 얘의 밑으로 넘겨주면 3의 1제곱이니까 좌변 3 될 거고 우변 이제 x 플러스 2 진수 자리에 있던 것만 남겠지. 그러면 2 빼주시면 이때 x값 1이 되니까 x절편 1인 것도 확인이 되네요. 4번 보기에 맞는 보기죠. 근데 여기 마지막 5번 보기에 보시면 2사분면을 지나냐 라고 했는데 애초에 y절편이 0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2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봐보시죠. 두 함수의 그래프가 동시에 지나는 사분면의 위치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각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x축 y축부터 표기를 할게요. 하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먼저 그려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5니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5 될 거고, 그러면 지금 x의 개수가 1일 때 밑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 될 거 아니야. y절편의 위치에 따라 지나는 사분면의 차이를 보이니까 y절편 값 x에 0 넣어서 구해보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빼기 5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9니까 9에서 5 빼주면 4가 돼서 y절편이 이렇게 위쪽에 찍히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질 거고, 이렇게 되면 1사분면 지나고 그 다음 2사분면도 지나고 있죠. 여기 그 다음 이렇게 해서 4사분면도 지나고 있네요. 이렇게 3개의 사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로그 함수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 x축, 세 y축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 이쯤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로그 앞의 개수가 1일 때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하는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거고요. y절편의 위치에 따라 지나는 사분면의 차이를 보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여기 y절편 먼저 표기를 해보면 로그 2에 3 빼기 5가 되죠. 근데 이제 5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에 3 하시고 빼기 얘를 다시 로그 2에 3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보단 32가 더 크니까 당연히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준 얘는 음수가 되겠죠. 얘는 y절편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로그 함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사분면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 3사분면 지나고 4사분면 지나고 있으니까 둘이 동시에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4사분면 되겠죠. 문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 봐보시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한 건 역함수 구조에 있다는 거지. fx 자리에 y를 넣어서 제시되어 있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식을 한번 구해보면 제시되어 있는 로그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 반대편으로 이항시키면 y-a는 5의 x-1 될 거고, 그러면 얘의 밑을 이제 얘의 밑으로 보내주면 로그가 등장하면서 로그 5의 y-a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x-1 이렇게 뚝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1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 되고 x 남겠죠. 이제 xy 자리에 바꿔주면 함수식이 y는 로그 5의 x 빼기 a 플러스 1 이런 식이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제시되어 있는 로그 함수랑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로그 함수에는 지금 상수항이 보이지 않죠. 그럼 여기는 1을 그냥 로그 5의 5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럼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를 곱으로 이어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로그 5에 하시고 5x 빼기 5a 이렇게 표기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제시되는 로그 함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b의 값이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5a랑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b가 5고 a가 2니까 둘을 더한 값은 7이 될 거다. 5번 문제를 봐보시면 위의 문제는 거의 똑같네요. 일단 y는 x 대칭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역함수식 구하듯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i 이항시켜주면 y-4 될 거고, 그럼 3분의 1도 반대편의 밑으로 이항시켜주면 로그 3분의 1의 y-4 되고요. 오른쪽 변에 x-2가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도 이제 반대편으로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 될 거고 이제 x 남겠죠. 이제 xy 자리에 바꿔주면 역함수식이 등장할 거다. 그러면 y는 로그 3분의 1에 x-4 플러스 2 여기까지가 지금 y는 x 대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한다라고 했냐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겠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야 되니까 오른쪽 벽식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y는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x 빼기 4 빼기 2가 될 텐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다시 얘 지수로 밑에 지수로 올려줄 수 있으니까 밑을 3으로 표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로그 3에 x 빼기 4 마이너스 2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또 평행 이동시키겠대. 그럼 여기 x 자리에 x-1을 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로그 3에
x-2에서 4 빼주니까 x-6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a 값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6, b 값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니까 둘을 곱해주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문제의 정답은 4번 될 거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봐보시면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로그 함수로 둘러싸였어. 그러고 또 x는 0이라는 직선과 x는 5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식을 조금 봐보면 얘네들이 밑이 2고 진수가 얘랑 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2를 빼줄 수 있겠지.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라고 로그 2의 2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함수식을 y는 로그 2x 플러스 1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가 보이죠. 뭐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1까지는 똑같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만 뒤에 플러스 1이 있다는 것은 y축 평행 이동을 한 칸 위로 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이쯤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다시 위로 한 칸 올린 그래프다. 로그 2의 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위로 한 칸 그래프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내가 이제 x는 0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x는 0이 한 뭐 이쯤 생겼어. 하고 x는 5는 한 이쯤 이렇게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한 칸 차이가 났잖아. 그러면 이 간격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이 1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 간격은 어차피 1이 될 거다. 그리고 둘은 모양은 똑같았고 그냥 y축 평행이동 관계에 해당하니까 여기 굴곡과 여기 굴곡이 똑같을 거 아니야. 넓이를 구하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없애고 그럼 여기에 딱 이렇게 이어 붙이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 그럼 여기 세로 길이는 1이라고 구해놨고 지금 가로 길이는 5부터 0까지니까 5칸 차이니까 5 될 거 아니야. 5 곱하기 1 해가지고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로그 함수의 수식을 조금 정돈을 해볼게요. 그러면 y는 이 로그 2의 4는 2니까 2를 바깥으로 빼주면 로그 2의 x 플러스 8 하시고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의미하는 건 원래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k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그래프에 반영이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 얘는 일단 점근선은 이제 x는 마이너스 8이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제 이런 방향일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k 플러스라는 y축 평행이동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k 값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딱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여기에 딱 y절편이 0,0에 맺힐 때라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거고 얘보다 살짝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4사분면을 지난다는 거지. 즉 y절편이 원점이 되거나 또는 원점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y절편이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에 0 넣은 값 구해보면 그게 y절편이잖아요. 로그 2에 x에 0 넣으시면 4 곱하기 8 될 거니까 32 될 거고 물론 로그 2에 32 5되죠. 그럼 얘 플러스 k가 이제 y절편인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지. 그럼 얘가 이제 5였기 때문에 넘겨주면 k는 마이너스 5 이상이 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8번 문제 봐보시면 다음 함수 중에서 로그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포개어질 수 있는 걸 찾으래. 즉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죠. 일단 기억 보기는 여기가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만 앞으로 빼더라도 마이너스 로그 10의 x가 될 거다. 그럼 원래 로그 10의 x를 x축 대칭이동하면 이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될 거고요. 그럼 니은 보기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밑이 10인 로그잖아요. 그럼 로그 10의 10은 1 될 거니까 1 빼기 로그 10의 x가 될 거다. 그러면 니은 보기도 함수식을 y는 마이너스 로그 x 플러스 이렇게만 써놓더라도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축 대칭이동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는 건 y축 평행이동까지 한 거니까 여기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포개해줄 수 있는 걸 찾아야잖아요. 니은 보기도 될 거다. 디귿 보기는 유의하셔야 될 게 얘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x의 제곱이라고 있잖아요. 로그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 짝수 지수는 함부로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왜? 이 상태에서 지금 진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로그가 정의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x가 음수 값이어도 어때요? 함수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수 2를 빼주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로그 하시고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2 곱하기 로그 x를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2 곱하기 로그 x를 그대로 그린다.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땐 얘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기 때문에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킨 즉 로그 하시고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즉 디귿 보기는 이쪽과 이쪽 곡선이 동시에 그려지는 쌍곡선의 형태다. 즉 제시되어 있는 로그 x를 맨날 평행 이동시켜도 얘랑은 포개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 리을 보기 확인해 주면 되겠죠. 리을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만 이제 앞으로 빼주더라도 로그 하시고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식을 좀 정돈해 보면 마이너스 로그 10에 하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다. x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가 됐고 로그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원점 대칭 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x자리가 이렇게 x 플러스 2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평행이동하면 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하면 포개어질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될 거예요.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제시되어 있는 로그 함수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진수 조건을 체크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y는 로그 2분의 1하고 여기 1-2x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을 거다.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는 다시 지수의 부호로 이렇게 지수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밑에 지수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될 거니까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로그 2분의 1 하시고요. 얘랑 얘 곱하기 때문에 진수 자리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진수 자리가 2차식으로 복잡해졌으니까 이만큼을 뭐하자? 치환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치환한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우리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를 예를 들어서 뭐 t 같은 걸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칭축 찾아보시면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해 주시면 4분의 1 되잖아요. x에 4분의 1 넣었을 때 t가 최대값을 가질 거다. 이때 t의 값 구해보시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넣으면 16분의 1일 거니까 약분해 좀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에 그럼 플러스 4분의 1 해주면 되는데 통반 8분의 2잖아요. 그럼 이때 t의 값은 8분의 1이 최대가 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치환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y는 로그 2분의 1의 t가 된다.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t축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 같은 경우에 y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치면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치환한 t의 값의 최대가 8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조건이 생기냐면 t의 최대값이 8분의 1이라는 건 t가 8분의 1 이하다라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뭐 t는 8분의 1이 한 이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요. 대충 그릴게요. 어쨌든 얘보다 왼편을 그리는 거니까 이쪽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t의 8분의 1을 넣었을 때일 거라는 것이. 그럼 여기에 8분의 1 넣어주시면 로그 2분의 1의 8분의 1인데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앞으로 빠져나오면 3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이 될 거다. 문제 정답 5번이 된다. 근데 원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수 조건이 애초에 0보다 크다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니까 굳이 쌤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도 방금과 같은 문제죠. 오히려 10번 문제가 더 쉽죠.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2차식이 됐으니까 치환을 하자. 그럼 치환한 내용 쓰면 t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의 관계가 드러나죠. 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대칭축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이 나오죠? t의 최소값이 나온다. 그럼 이때 t의 값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더하기 12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12 더하니까 8 되죠. 그러면 t의 최소값이 8이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환한 t의 값은 8 이상이다 라는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 그러면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보게 되냐? y는 로그 2분의 1의 t라는 함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y축 지금은 여기에선 t축 y축이겠지만 귀찮으니까 그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 된다는 거지. 밑이 2분의 1이니까.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뭐 t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린 t가 8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t는 8은 한 이쯤 그려질 거고 얘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 오른쪽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거다. 얘 오른쪽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t에다 8 넣었을 때다. 그러면 t에다 8 넣으시면 로그 2분의 1에 8 될 거 아니야. 얘 계산해 주면 되는데 2분의 1은 이제 2의 마이너스 1점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로그 2의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으로 연산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일단 아까 해놨던 이런 쓸모없는 건 좀 지우고요. 일단 제한된 범위에서 각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바로 그릴 수가 있죠. 얘만 마이너스로 묶어 놓으면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밑이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을 그리겠죠. 귀찮아서 x축 y축은 안 그릴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자르기로 했냐면 2까지 자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그냥 제시되어 있는 여기식의 마이너스 2를 넣을게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 돼가지고 2랑 대점 3의 4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3의 4제곱이 81이니까 여기서 1 빼주면 최대값 80 될 거다. 그래서 라지 m의 값은 80 이렇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다음 로그 함수의 최소값 구하랬어. 그럼 얘는 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6일 거고 그리고 로그 앞의 개수가 1일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른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일 때 최소가 되는 게 체크가 되죠.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되는 게 체크가 되죠.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로그에 마이너스 2에다 6 더하니까 4 플러스 2 될 거고 로그의 4가 2잖아요. 그럼 2에다 2 더하시면 4 될 거다. 그래서 스몰 m의 값은 4가 되겠죠. 80에서 4 빼주라 했으니까 3번은 뭐 76 될 거고요. 넘어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하는 맥락이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진수 자리가 2차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자마자 느껴야 될 게 뭐를 해줘야 될 거다? 치환을 해줘야 될 거다. 근데 이제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밑이 결정이 안 돼 있죠. 그럼 밑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밑이 1과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긴 해야 할 거다. 그러면 일단 봐주시면요. 치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진수 자리를 쌤이 t로 치환할게. 그러면 t 같은 경우는 로그 t 같은 경우는 여기 얘 지우고요. 여기 진수 자리를 치환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6 얘를 치환한 거라는 거지. 얘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되고 대칭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시니까 3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t의 최소값이 등장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3 넣어주시면 3의 제곱 9 빼기 6, 38 플러스 3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8에다 9 더하니까 t의 최소값이 27이라는 거지. 즉 내가 치환한 t는 27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로그 a의 t라는 함수를 볼 거라는 거지. fx는 어차피 함수의 결과니까 얘를 y 정도로 보면요. 지금 밑이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밑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쌤이 개형을 이렇게 그려줄게.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하면 안 되지. x축이 아니고 얘는 x에 해당하는 걸 t로 치환했으니까 t축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y값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지. 다음 두 번째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이제 t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을 그릴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 t가 27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1일 거니까 27은 한 이쯤 형성이 되겠죠. t는 27이. 그럼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이니까 27은 한 이쯤 표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t는 27이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 오른쪽을 그리면 이쪽이 계속 그려진다는 것이. 근데 문제에선 최대값이 마이너스하면 음수가 돼야 된다잖아. 그러면 1번 케이스는 안 되죠. 왜? 얘 같은 경우에 이미 이쪽 함수값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케이스가 아닌 아래 케이스를 보라는 것이. 밑이 1과 0 사이에 있었던 이 케이스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t에다 27을 넣었을 때 양수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t에다가 이제 27을 넣어주시면요. 로그 a에 27 될 거고요.
이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27은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된다. 그러면 27 같은 경우가 이제 3의 세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3제곱 해서 지수의 마이너스 3 똑같이 나눠주면 a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선생님은 해설을 하니까 이 케이스를 다 나눠서 본 거지. 문제의 구조상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t가 27일 때 최대나 최소를 갖게 될 거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a 값 구하셔도 시험에선 크게 상관이 없다. 해설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죠.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로그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려면 지금 로그 2의 x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죠. 내가 뭐 로그 2의 x를 이제 t로 치환을 할 거야. 항상 치환한 내용부터 보라고 했고, 근데 x가 애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제한이 있냐면 1부터 16까지라는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관계를 함수의 관계로 봐보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x는 0이 점근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애초에 스몰 x를 1부터 16까지만 정의했잖아. 그러면 여기 하는 x는 1부터 여기 x는 16까지만을 정의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관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x가 1일 때 로그 2의 1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1은 0이잖아요. 그럼 이때 t의 값은 0이 된다는 것이. 그럼 x에 16 넣으시면요.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이때 t의 값은 4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t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여러분이 치환한 t는 0부터 4까지만 갖는다는 거지. 즉 이 값의 범위가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이 치환한 t의 값은 0 이상 4 이하에서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치환한 함수를 봐보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최종적으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앞에 페이지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그냥 치환의 흐름이 딱 반대로 바뀐 거죠. 얘는 2차 함수가 됐어. 그럼 대칭축이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비해주시면 1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치환한 t는 0부터 4까지니까 여기 0은 왼쪽으로 한 칸을 간 걸 거고 4는 이제 오른쪽으로 3칸을 간 거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그려질 거라는 거야. 이렇게 4까지. 그러면 t가 1일 때가 이 함수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이 2차식에 1 넣어주면 1 빼기 2 플러스 3 돼서 이때 최소값은 2가 될 거다. 그럼 최대값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가 4일 때니까 4 넣어주시면 16 빼기 2 곱하기 4면 8이고 여기에서 3 더해주시면 결과적으로 8에다 3 더하니까 11 될 거다. 그럼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주라 했으니까 11에서 2 빼주면 9 되겠죠. 정답 4번 되겠네요. 이제 14번 문제 볼 건데 다음 x값의 범위에 대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근데 이제 이 함수식의 구조를 보고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뭐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얘를 뭘 치환한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구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을 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양변의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해보는 거죠. 이미 얘의 밑이 10이니까 얘의 양변의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보는 거야. 그럼 좌변은 로그 10의 fx가 될 거고 우변 같은 경우는 그럼 로그 10에 그리고 x의 2 마이너스 로그 10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진수 자리의 지수니까 다시 앞에 뭐로 빼줄 수 있을 거냐면 곱으로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로그 10의 x 될 거고 여기 이게 왜 안 써져?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 로그 10의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이게 이제 로그 10의 fx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 결과를 우리가 크게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이 정도를 y라고 하지 뭐, 라지 y라고 하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로그 10의 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라지 x로 치환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 관계를 여기 깔끔하게 써보면 좌변을 라지 y로 보자는 거고 우변 같은 경우는 그럼 2 마이너스 라지 x 곱하기 x니까 내림차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라지 x 제곱 플러스 2 라지 x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딱 몇 차 함수의 구도냐면 2차 함수의 구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칭축은 그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시면 라지 x는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뭐냐, 애초에 스몰 x 값이 1 이상 100 이하라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치환한 걸 봐보면 여러분은 로그 스몰 x를 우리가 라지 x라고 치환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관계를 함수의 관계로 보면 어차피 밑이 10인 x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관계일 거고, 근데 애초에 스몰 x를 우리는 1부터 어디까지만 볼 수 있었냐면
100까지만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라지 x를 정의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스몰 x에다 1 넣어주면 진수값 0 될 거고 로그 10의 1이니까 그러면 진수 자리에다가 이렇게 100 대입해 주시면 로그 10의 100이니까 여기 값은 2가 되겠지. 0부터 2까지가 여러분이 취하는 라지 x 값의 범위라는 거야. 즉 여러분 라지 x는 여기 0부터 어디까지만 가능하냐면 2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0도 2도 딱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인 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쯤부터 여기쯤 와가지고 여기쯤까지 그려질 거다. 근데 이 두 점의 높이는 간격이 똑같으니까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1 넣었을 때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 이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최대값이 플러스 1이 될 거다. 그럼 최소값은 0 넣으나 2 넣으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쌤 그냥 0 넣을게요. 그러면 0 넣었을 때 이제 최소값이 뭐가 된다? 0 넣으니까 0이 될 거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했냐? 라지 y의 최대 최소를 구했잖아. 근데 라지 y가 누구였냐면 우리는 로그 10의 fx를 라지 y로 치환했단 말이야. 그럼 로그 10의 fx의 지금 최대값이 하나는 1이 나왔고 로그 10의 fx의 최소값은 0이 나왔다는 것이. 그러면 로그 10의 fx가 1이 되려면 fx의 최대값이 몇일 수밖에 없었다? 10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10의 0제곱이니까 얘 넘겨주면 fx의 최소값은 10의 0제곱 1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fx의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둘을 더해준 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이제 15번 문제 봐보시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물론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딱 만나가지고 어떤 교점이 생긴대. 또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도형을 만드니까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그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y는 하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구간함수로 나눠서 표기를 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즉 3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얘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로그의 3x를 그리면 된다는 거지. 3x가 0보다 작을 때, 즉 x가 0보다 작을 때를 뜻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절대값에 있는 3x가 음수일 때니까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때는 로그의 마이너스 3x를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로그의 3x 같은 경우에는 대충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딱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것 뿐이니까 이 두 그래프는 y축 대칭 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정도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쪽은 로그 2의 마이너스 3x를 그릴 거다. 즉 이 두 그래프를 합친 게 문제에서 제시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일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로그 2의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린다 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쯤에서 뭐 교점이 생길 거고 여기쯤에서 교점이 생길 거다. 그러면 이때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했는데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다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얘를 A, 오른쪽에 오는 얘를 B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둘 다 밑이 2인 로그들의 함수의 교점이니까 여기 교점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A 교점부터 찾으려면 로그의 지금 마이너스 3x와 누가 만난 걸 찾으면 되냐면 로그의 x 플러스 4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밑이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 자리만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x랑 여기 x 플러스 4가 같다라고 해서 교점을 찾아주시면 얘 넘기면 4x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4니까 이때 x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여기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지. 그럼 y값은 어디에든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 편이 로그의 마이너스 3x였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때 y값은 로그 2의 3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 b의 좌표도 구해볼게요. b는 로그 2의 지금 3x랑 누가 만난 거냐면 로그 2의 여전히 x 플러스 4의 교점을 찾을 거죠. 그럼 밑이 2니까 여기 진수 자리가 같아지도록 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4랑 여기 3x가 같아지려면 얘 넘겨주면 2x는 4니까 x값은 2 될 거다. 즉 여기 b의 교점의 x좌표는 2가 될 거라는 거지. b의 교점 x좌표는 2다.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를 넣으시면 로그 2의 6이 될 거 아니야. 여기 y값은 로그 2의 6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a를 지나고 직선 ab와 수직이래. 그럼 직선 ab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a를 지나면서 얘와 수직이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각은 이렇게 90도가 될 거다. 그러다 보면 이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C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도형을 표기해 보면 여기랑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 구하고 이 변의 길이 구해놓으면 되겠죠. 어차피 3분의 AB는 일단 뭐 섣부를 게 없는 게 두 점의 좌표를 구해놨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C가 되겠죠. C의 좌표를 얻으려면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직선을.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얘 같은 경우는 점 A를 지나고 지금 직선 AB와 수직한단 말이야. 그럼 일단 직선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X의 증가량 구하죠. 그럼 X좌표 2고 얘는 X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빼주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니까 X의 증가량 3. 그러면 Y의 증가량은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3 빼주면 될 거니까 로그 2의 2가 돼서 1이 되겠죠. 즉 직선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셈이 그은 직선 AC 얘의 기울기는 수직일 거잖아. 수직일 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죠. 그럼 여기 직선 AC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아까 점 A를 지난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로그 2의 3을. 그러면 x 플러스 1 여러분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여기 C는요.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0, 여기 상수항 자리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그냥 로그 2의 3 빼기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선분 AB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요. 여기에 선분 AB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3일 거고 제곱하면 9 될 거다. 플러스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3 빼줘야 되잖아요.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3 정도는 암산이 되죠. 6에서 3 나눠주니까 2 돼가지고 로그 2의 2는 1 될 거죠. 1의 제곱 1 될 거라는 거지. 즉 이 값이 몇이 될 거다? 루트 10이 될 거다. 3분의 AB는 루트 10이다. 이제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3분의 AC의 길이죠. 그럼 3분의 AC의 길이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루트 하시고 여기 x좌표 0이었고 여기 x좌표 마이너스 1이었다. 0에서 마이너스 1 빼줘서 제곱하면 플러스 1 될 거고요. 다음 플러스 하시고 여기는 로그 2의 3 빼기 3이었고 여기는 y좌표가 로그 2의 3이었죠. 그럼 로그 2의 3 빼기 3에서 로그 2의 3 빼주면 로그 2의 3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3만 남겠지. 얘 제곱하면 플러스 9 돼서 얘도 루트 10이 될 거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일 거니까 10에서 2분의 1 곱해주면 5가 되겠죠. 문제의 정답이 귀찮긴 하지만 4번이 될 거다.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연산이 조금 막 귀찮아 보이긴 하는데 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렸지만 실전 시험에서는 빠르게 여러분이 연산을 할 테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 15번 문제를 딱 보니까 문제에서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 지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결정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두 함수가 역의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확인은 해줘야 될 테니까 fx를 로그 a의 3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지수 함수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밑 넘겨주면 a의 y제곱 될 거고 그럼 여긴 3분의 x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럼 얘 넘기면 3 곱하기 a의 y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 뚝 떨어질 거니까 플러스 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은 x 이렇게 되겠죠. 이제 xy 자리에 바꿔주면 y는 3의 a의 x 빼기 1제곱 표현이 될 거니까 제시되어 있는 지수함수가 되네요. 즉 f와 g는 지금 서로 역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체크가 될 거고요. 문제의 내용 자체가 또 삼각형의 넓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어느 정도로 그려놓는 게 낫겠죠. 그럼 쌤 이렇게 해서 x축을 이렇게 x축 그려놓고요. 그리고 여기 y축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지수함수 gx부터 그려보면 얘가 점근선은 뭐 마이너스 1이지만 어쨌든 x에 0 넣으면요.
3의 a의 빵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3 빼기니까 y절편이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수함수가 1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그러면 0,2가 될 거고 이게 지금 지수함수 gx다. 그러면 f 같은 경우는 얘랑 역함수였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대충 2,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게 fx고 얘네들은 역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가운데로 이렇게 대칭선 뭐가 지나갈 거냐면 y는 x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일 거라는 것이 역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뭘 긋고 있냐면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고 있죠.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란 말이야.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여기 생긴 교점을 각각 a랑 b랑 A와 B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루는 각 직각일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가운데선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이 A, B 두 점의 좌표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5가 될 거다.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6이 된댔죠. OAB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을 거니까 누가 봐도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얘를 지금 뭐로 보는 게 나을 거다? 밑변으로 보는 게 나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로 보는 게 나을 거다? 높이로 보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이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i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r을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되죠.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r는 x라고 해서 x 넘겨주면 2x는 4잖아요. 그러면 이제 x 값이 2가 되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가 2 될 거다. 그러면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2,2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 0,0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기울기 1 이용해가지고 비율관계로 길이 표현하셔도 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표현하셔도 된다. 0,0이니까 여기 원점이. 그러면 선생님 길이 표현해보면 이 길이 2루트 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내가 밑변은 몰라. 근데 높이는 지금 2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랬을 때 넓이가 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 약분하면 루트일 거니까 넘겨주면 밑변은 루트 2분의 6 돼가지고 유료해주면 3루트 2가 된다는 것이. 밑변이 지금 3루트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계산했을 때 3루트 2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길이도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선생님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해 드릴 게 뭐냐면 얘가 애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3 루트 2, 2분의 3 루트 2로 반반 쪼개진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가운데 점과 여기는 A라는 점의 관계를 좀 보는 거야. 봐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를 보조선을 긋고 여기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얘네들은 직각을 이루면서 이 두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 거냐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여기를 좀 지워드리고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을 올 때 아래로 한 칸을 떨어지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봐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길이가 우리 아까 2분의 3 루트 2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분의 3 루트 2니까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 세 변의 비율 관계가 1대1 대 루트 2가 되잖아.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3이 되고 이 길이도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즉 여기 있었던 점 A의 좌표는 2,2를 왼쪽으로 2분의 3만큼 이동한 거라는 것이. 그럼 2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x값 2분의 1 될 거고 2에서 2분의 3만큼을 y값은 올라간 거잖아. 지금 얘의 y좌표가 2였단 말이야. 그럼 1로 2분의 3만큼 올라갔으니까 2에서 2분의 3 더해주면 2분의 7이 y좌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끝났죠. 이 점이 a가 2분의 1, 2분의 7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에다가 2분의 1, 2분의 7을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y값은 2분의 7이었고 x에다가 2분의 1 넣으시면 3의 a에 2분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얘 넘겨주면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9 되겠죠. 그러면 3 넘겨주시면 약분해 주시면 2분의 3 될 거겠지. 그러면 이게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a값 구하고 싶으면 양변 제곱해주면 a값은 4분의 9 된다. 직선 x는 k가
다음 로그 두 개의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3번 a, 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곱을 구하라 했죠. 일단 각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쌤이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로그 2x는 점근선이 x는 0이잖아요. 그러면 x는 0 이렇게 그릴 거고,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함수식을 쌤이 아래 따로 빼보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로그의 성질로 밑에 지수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밑이 2분의 1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8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얘는 뭐 점근선이 이렇게 해서 x는 8이 될 거다. 그리고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개형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쌤이 맨 처음 등장한 로그 2x를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로 등장한 로그 함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x는 k를 긋겠다라고 했는데 x는 k가 이쯤 그어질 때는 봐보세요. 빨간색 지점의 y좌표가 파란색 지점의 y좌표보다 위쪽에 있죠. 근데 x는 k가 이쯤 그어질 때는 파란색 지점의 y좌표가 빨간색 지점의 y좌표보다 위쪽에 생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x는 k를 긋는다라고 치면 이 x는 k는 y축에 평행하면서 동시에 x는 0, x는 8과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긴 이 길이가 2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y좌표의 차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y좌표가 어떨 땐 빨간색 지점의 y좌표가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땐 파란색 지점의 y좌표가 위쪽에 있기도 한다. 빨간색 지점의 y좌표 표현해 보시면 x에 k를 넣은 함수값이니까 로그 2의 k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파란색 지점의 y좌표는 x에 k를 넣은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y좌표의 차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여기가 로그 2의 k 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가 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얘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건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 말은 얘의 절대값이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y좌표의 차가 2가 되는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절대값이 지금 2라는 거니까 상황이 두 개가 있겠죠. 로그 2의 k 플러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는 진수를 곱으로 이제 이어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때도 있다는 거고 반대로 로그 2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 그럼 이때는 얘 및 2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가 2의 제곱이니까 4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k 값을 구하려면 얘 이항시켜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이 2차 방정식의 k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 구도 같은 경우에도 이 2를 얘의 밑으로 넘겨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진수들끼리 같아야 되니까 왼쪽 편의 진수를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은 0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의 곱은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시면 a분의 c 해가지고 4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도 이차함계수 1이고 상수항 4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k 값의 곱 구하시면 4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k 값이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거냐면 4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4개의 곱을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처음 두 개의 곱이 이제 4였고 그 다음 등장하는 두 개의 곱이 4분의 1이었으니까 총 4개의 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쯤에서도 2가 될 수 있고 한 이쯤에서도 2가 될 수 있다. 여기쯤에서도 2가 될 수 있고 여기쯤에서도 2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되게 쉽죠. 일단 그래프의 수식을 본 순간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냐면 위쪽 함수식에 여기 로그 3의 3x라고 나오잖아. 로그의 성질로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3, 1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로그 3의 3-x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3이니까 빼기 1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 로그 3의 x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는 얘를 위로 한 칸 올린 거고 하나는 얘를 아래로 한 칸 떨어뜨린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그래프의 관계를 여기 좀 다시 그려보면 하나가 이제 로그 3의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3의 x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로그 3의 x를 하나는 위로 한 칸을 올린 거고 아래로 한 칸을 떨어뜨린 거다.
그러면 여기 위로 한 칸 올린 거고 아래로 한 칸을 떨어뜨린 거니까 내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는다라고 치면 여기 만난 두 점 사이의 간격은 항상 2가 될 거라는 거죠. 뭐 여기쯤에 x는 k를 걷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항상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 그림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 뭐 x는 k를 딱 그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지금 5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는 딱 k를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선분의 길이가 5가 된다. 그 말은 이 그림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라는 거니까 여기 x좌표부터 여기 x좌표까지의 간격이 5칸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 구할 거니까 선생님이 보조선을 한 이쯤으로 이렇게 그을게. 그러면 여기 색칠한 이 도형과 너무 당연하게 여기 색칠한 이 도형은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넓이를 구하시면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어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구해도 된다는 거지. 어차피 가로로는 5칸이었고 세로는 우리가 2칸 차이 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는 2 곱하기 5에서 10이 될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9번 문제를 봐보시면 지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로그 함수가 있고 얘네들을 각각 뭐 점에 만나서 어쨌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4개의 꼭지점들의 좌표들을 표현을 해내야 되겠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를 잘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에다가 살짝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안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식의 정의를 나눠봐야 되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양수일 때는 즉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해서 얘가 함수식의 로그 2 x로 그대로 나올 거고 반대로 로그 2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로그 2의 x의 x절편이 원래 로그 2의 x절편이 딱 1이잖아요. 즉 1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그리라는 거지. 여기를 그냥 x가 1 이상일 때라고 하면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여기가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다. 즉 1 이상일 때는 이 로그 2x를 그대로 그리시면 될 거고 1보다 아래쪽에 있을 땐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었던 이 파란색 챕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함수식이 마이너스 로그 2x가 될 거고 1 이상에선 함수식이 그냥 그대로 로그 2x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의 정보를 봐보시면 여기에서 x는 12와 이 로그 함수가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쯤에 이제 x는 12가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지점에 이제 x좌표가 12니까 y좌표는 로그 2의 x에 12를 넣어서 로그 2의 12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점 B를 지나면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요. 이랬을 때 여기 만나는 지점을 문제에서 D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D는 내가 지금 x좌표를 모르지만 이 점과 높이가 동일하므로 y좌표는 그대로 로그 2의 1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찾고 싶으면 얘의 y값이 로그 2의 12가 될 때 x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럼 이 식을 선생님이 풀어볼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올려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진수 자리가 x의 마이너스 1제곱 x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오른쪽 변의 진수는 12가 될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12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점의 x좌표가 12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선생님이 여기 써드리면 12분의 1, 로그 2의 12가 되고 그 다음 B의 좌표 같은 경우는 아까 12, 로그 2의 12라고 표기를 해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의 상황은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기 아래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A랑 C의 상황. 그러면 A랑 C의 상황은 여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를 그었었던 거냐? x는 3을 그었었던 거죠. 여기 x는 3이 그어졌을 때 여기 만나는 점. 그러면 여기 점의 x좌표가 3이니까 y좌표는 로그 2x 위의 점이니까 로그 2의 3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a의 좌표는 3,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제 x축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이니까 얘가 y는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여기 생긴 점 C에 y좌표가 뭐가 될 거다? 로그 2의 3이 될 거라는 거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x좌표를 구해줘야 되는데 x좌표를 구하려면
얘가 지금 이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그래프의 방정식은 이게 마이너스 로그 2x였기 때문에 쌤이 식을 여기에다 써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로그 2x에 y 값이 로그 2의 3이 될 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여기 지수로 올려주시면 x분의 1이 진수했고 오른쪽은 3이 진수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x값은 3분의 1이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여기 x값은 지금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여기 x값이. 그러면 점 C의 좌표도 이제 표기가 되죠. C의 좌표는 3분의 1,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선생님 사다리꼴만 여기 아래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사다리꼴만 이렇게 해서 파란색 왜 안 찍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쯤 점 B가 있고 여기쯤 점 D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 두 점의 좌표는 다 구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쯤에 이제 C가 있고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점 A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어서 만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일단 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 B의 지금 x좌표가 누구였냐면 12였고 점 D의 x좌표가 1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12 빼기 12분의 1이 될 거라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 점 A의 x좌표 봐보시면 3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점 C의 x좌표는 3분의 1이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 빼기 3분의 1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뭐였냐면 로그 2의 12였죠. 얘네들이 y는 로그 2의 12였단 말이에요. 아래 지점들의 y좌표는 뭐였냐면 y는 로그 2의 3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위에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빼주면 되죠. 로그 2의 12에서 로그 2의 3 빼주면 로그 2의 12 나누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로그 2의 4가 될 거니까 여기 높이가 지금 2가 될 거다라는 게 체크가 돼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일단 높이가 2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윗변이랑 아랫변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12 빼기 12분의 1 계산해 보시면 통분해주면 12분의 12의 제곱이니까 144잖아요. 그럼 1 빼주면 143 될 거고 여기 아랫변도 계산해 보시면요 3분의 9 빼기 1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143 더하기 3분의 8 될 텐데 얘도 통분해주면 12분의 4 곱하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12분의 뭐가 될 거냐면 175가 될 거다. 그러면 얘가 뭐 딱히 약분되는 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셈 더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더하시면 정답이 187이 돼야 되겠죠. 물론 약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지수함수와 여기 있는 1차 함수와의 교점이 일사분면에서 생긴다. 쓸모없는 건 좀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여기 x축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y축은 여기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이 두 지수함수 다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니까 0,1을 지나겠지. 그러면 여기 0,1 지난다라고 할 거고요. 당연히 2의 x제곱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요. 4의 x제곱은 얘 지나면서 이렇게 y축에 가깝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는 4의 x라고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쌤이 한 이 정도를 그릴게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특징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각각 교점을 2x와 만난 교점을 a라고 한다 했고 그 다음 4x와 만난 교점을 b라고 한다. 즉 지금 초월함수인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긴 교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확히 쌤이 교점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 했죠. 그러면 여기 a, b의 각각의 x좌표를 a랑 b라고 하겠네. 그럼 점 b의 x좌표 여기가 지금 b로 표기가 되는 거고 점 a의 x좌표 여기가 a로 표기가 되겠죠. 문제에서 일단 물은 건 뭐냐면 b의 값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냐는 거야. 어차피 1차 함수와의 교점은 연립을 통해 정확히 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이 점의 위치를 추정해 보라는 거거든요. 위치를 추정하려면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인근에 있는 값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y절편이 2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 4의 x제곱에 y값이 2가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럼 여기 y값이 2가 되려면
4의 x에 뭐를 넣으시면 될 거냐면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지. 왜냐면 4의 x제곱이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2의 2x제곱이 2의 1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점은 누가 봐도 아까 만든 점 B보다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 될 거고 이 점의 x좌표 2분의 1이 지금 B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게 체크가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4분의 1보다 크냐는 거야. 그럼 4분의 1이라는 지점이 보여야 되는데 4분의 1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수치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그러면 여러분 4의 x제곱이 상식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씨발 우선 두 곡선이 1차 함수 다항함수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초월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두 교점의 좌표를 다른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직접 구할 수는 없죠. 그럼 이 그래프의 상황을 쌤이 한번 여기에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쯤 지금 x축이 있고 여기쯤 y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y는 2의 x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이 0,1을 지나잖아요. 0,1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런 기형이 그려지겠죠. y는 2의 x제곱이다. 얘보다 왼편은 안 볼게. 어차피 1사분면에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y는 4의 x제곱도 0,1 지나지만 얘보다는 이렇게 더 가파르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y는 4의 x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한 이쯤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1차 함수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고 여기 y절편은 0,2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럼 2x와 만난 교점은 a라고 하기로 했고 4x와 만난 교점은 b라고 하기로 했고 이 점의 x좌표를 그러면 스몰 a, 이 점의 x좌표는 문제에서 스몰 b로 표현하기로 했네요. 그러면 일단 기억보기 보시면 b, 점 b가 이게 뭐냐면 라지 b라는 점의 x좌표잖아요. 얘가 4분의 1과 지금 2분의 1 사이에 있냐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 이 문제 좀 의도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은 직접적인 연립을 통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불가하다. 다른 어떤 도형적 얘기에 대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어야만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시킨 거야. 이게 한 이쯤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 여기 이용된 다항함수와의 관계를 보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봐볼게. y는 지금 4x예요. 선생님 빨강색으로 그릴 거야. y는 4x 얘만 따로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다항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릴 거야. 그러면 지금 얘랑 교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b라고 했고 여기 지점의 x좌표를 b라고 했잖아. 그럼 이 값을 직접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딘가 있을지 추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변 함수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 이용된 함수에 지금 x좌표가 4분의 1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4분의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빨강색의 4분의 1 넣어보시면 보세요. 4의 4분의 1제곱해서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해서 루트 2가 되죠. 그 다음 파란색 1차 함수에도 4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니까 4분의 8이 되게 4분의 8에서 4분의 1 빼주니까 4분의 7 되겠죠.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 그럼 루트 2랑 4분의 7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하고 싶으면 양변 제곱해보면 되죠. 얘 2 될 거고 얘는 제곱하면 16분의 49가 된다. 그러면 16이 49에 두 번은 들어가니까 얘가 2점 땡땡땡이 돼서 이쪽이 더 컸다는 거지. 이쪽이 더 컸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7 쪽이 더 컸다라는 건 파란색의 함수값이 지금 빨간색의 함수값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x에 4분의 1을 넣었잖아요. 4분의 1은 이렇게 b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야 이 4분의 1을 넣은 빨강색의 함수값보단 파란색의 함수값이 더 위쪽에 있다는 걸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4분의 1보단 오른쪽에 있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도 값을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2분의 1은 셈은 좀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여기 주변에 지금 y좌표가 2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얘를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 만난 이 지점에 y좌표가 딱 2가 되겠죠. 지금 4x와 만났기 때문에 4x에 y값이 2가 될 때를 찾아보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x제곱이 2의 1제곱 돼야 되는 거잖아. 2x가 1이려면 x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즉 여기 생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저절로 2분의 1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옳은 보기가 되겠죠. 이제 니은 보기 볼 건데요.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보기를 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거거든. 여기는 B는 좌변으로 넘겨도 되겠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B분의 4B 될 거고 여기 있던 A는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넘겨주면 이거 잘 안 써지네. 그러면 2의 A제곱 나누기 뭐가 될 거냐면 A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쪽에 더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얘네들을 다 뭐로 볼 거냐면 기울기로 바꿔 해석할 거다. 뭐냐면 여기 빼기 0이 있고 여기 빼기 0이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B,4의 B제곱이라는 점과 0,0이라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면 B,4의 B제곱이 지금 여기 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0,0을 이은 기울기라는 거야. 즉 여기는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이 부등식의 좌변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우변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해볼까요? 그럼 여기 빼기 0, 여기 빼기 0 있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A, 2의 A제곱과 0,0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2의 A제곱이 이 점 A의 좌표잖아. 얘가 X좌표가 A였으니까 2의 X제곱 위에 있는 이 점의 Y좌표는 2의 A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점과 0,0을 이은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등식의 여기 있는 핑크색 파트는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다는 거야. 그럼 두 직선 다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양수일 때는 더 가파라야 기울기 값이 커진 거죠. 그럼 지금 초록색 쪽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더 크다라고 했었어요. 왼쪽이 더 컸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가 너무 안 써져가지고 이렇게 왼쪽이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렇게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이제 디귿 보기 볼 건데 이제 조금 쓸모없는 건 좀 지울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기울기로 해석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B 빼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변은 지금 4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있단 말이야. 내가 왜 이제 이렇게 해놓냐? 기울기 이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으로 보는 게 낫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남기고 얘 넘기면 B 빼기 A분의 4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이 온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B, 4 B제곱이라는 점과 따지고 보면 A, 2의 A제곱이라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냐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A라는 점과 여기 B라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A, 이 점의 좌표 A, 이 점의 좌표가 B인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 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위에 있었으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또 위와 동일한 형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봐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항함수 지나가고 이렇게 초월함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점을 직접적으로 연립을 통해서 구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여기 아래다 조금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 위는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여기가 지금 X축 그리고 여기가 지금 Y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2의 X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럼 2의 X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0,1을 지나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게 y는 2의 x제곱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로그 3x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1,0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역함수의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쯤에 그냥 y는 x라는 대칭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수함수의 대칭점을 우리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y는 x라는 가운데 대칭선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얘 역함수는 y는 로그 2x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지겠죠. y는 로그 2x가 왜 얘는 위치 3이니까 더 크잖아. 이게 지금 로그 2x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이 상태야.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지나가는. 그러면 여기 지금 교점의 좌표가 A인 거고 A를 A1, 뭐라고 읽기로 했냐면 A2라고 읽기로 했죠. 그리고 얘는 2의 X제곱 위의 점이야. 그럼 여기 지금 B의 좌표는
B1, B2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X좌표가 B1 그리고 Y좌표가 B2가 되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셈이 이렇게 찍어놓는 이 점은 내가 역함수 로그 2x를 그려놨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여기 있는 점 A와 내가 여기 만든 이 점을 A'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y는 x 대칭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x좌표를 A2, y좌표를 A1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A2가 이 지점에 x좌표로 표기되니까 A2가 여기쯤 표기가 될 거거든. 근데 B1 같은 경우에는 점 B의 x좌표였으니까 여기쯤 표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A2보다 B1이 오른쪽에 가니까 당연히 기억 보기는 맞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에 봐보시면 A1 플러스 A2랑 B1 플러스 B2랑 동일하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얘 넘겨주시면 A1 아이고 쌤이 여기 아래다 쓸게요. B1은 이제 왼쪽으로 넘길게. 그럼 A1 빼기 B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B2 빼기 A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을 셈이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 좌변을 묶어도 상관없어요. A1 빼기 B1이고 여기엔 마이너스 A2 빼기 B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얘는 오른쪽 변에 이렇게 분모로 넘길 거야. A1 빼기 B1분의 그러면 여기 A2 빼기 B2만 남기고 여기는 마이너스는 좌변으로 넘어가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이것들 자체가 위에서 봤던 표현과 동일하죠. 얘를 하나의 점으로 보면 A1, A2와 얘 같은 경우는 B1, B2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A1, A2가 여기 있었고 지금 B1, B2는 여기 있었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냐는 건데 얘네들이 애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위에 있는 두 점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이제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이제 디귿 보기를 보기 위해서 디귿 보기가 조금 연산이 복잡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쌤이 여기에다 일단 풀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데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울기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값을요 로그의 성질로 앞에 빼줄 거야. 앞에 곱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 좌변은 C1 빼기 B1분의 1이 로그 앞에 곱해지는 거니까 얘 분의 로그 3에 B1분의 C1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수 자리가. 그러면 다시 얘를 셈의 뺄셈으로 쪼개면 로그 3의 C1 빼기 로그 3의 B1 이렇게 쪼개도 된다는 거지. 그럼 로그 3의 C1은 로그 함수에다가 C1을 대입한 값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C의 좌표가 여기가 X좌표가 C1이라 했고 Y좌표가 C2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C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함수값 로그 3의 C1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즉 여기는 로그 3의 C1은 여기 이 점의 Y좌표인 C2와 똑같다. 그럼 로그 3의 B1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B의 X좌표가 B1이잖아. 그리고 Y좌표가 B2란 말이야. 그러면 B2 같은 경우는 얘가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로그 3의 B1의 함수값이 될 거다. 즉 로그 3의 B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자체가 기울기로 해석이 되죠. C1, C2와 지금 얘는 B1, B2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뜻한다는 거야. 얘의 좌변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B라는 점과요. 여기는 지금 C라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이 빨강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지금 계속 지워져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요. 여기가 안 써지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쌤이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안 찍혀서 초록색으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쌤이 여기 아래에다 빼드리면요. B1 빼기 1분의 1도 로그의 성질로 앞에 곱으로 빼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1 빼기 1분의 그러면 로그 3의 B1만 분자에 남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0이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로그 3의 B1은 마찬가지로 B1을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B2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기울기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B1, B2와 얘는 X의 증가량이니까 1, 0과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1, 0이 여기 있었던 점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지금 B1, B2, B를 이은 기울기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우변은. 그럼 지금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둘 다 양의 방향인데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이 더 컸었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될 거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봐보시면 지금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로그 함수가 있죠. 얘가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안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결론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원래 로그 함수가 있어. 이렇게 로그 2x가 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1이니까 1의 기준으로 얘보다 오른쪽에선 양수지. 그러니까 그때는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야. 로그 2x가. 즉 x가 1 이상일 땐 그대로 나올 거다. 근데 1보다 왼편에서 이렇게 음수였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그게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x축 대칭시켜서 끌어올리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로그 2x가 될 거라는 거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쪽 빨간색 챕터는 함수식의 로그 2x겠지만 여기 파란색 챕터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로그 2x가 될 거다. 마이너스를 밑에 지수로 올려주면 로그 2분의 1의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 2분의 1의 x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냐. 로그 2x와 y는 2의 x제곱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죠.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야. 얘랑 얘는.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봐보시면 여기는 로그 2분의 1의 x와 여기는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서로 또한 역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r은요, 여기 교점 p는요. 보세요. 여기 교점 P 같은 경우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점이 y는 x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얻어낸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 P 같은 경우에는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할 거라는 거지. 얘네들이 어차피 y는 x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y는 x라는 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r이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여기 빨강색끼리 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파란색끼리 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 그럼 역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교점인 거니까 r이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서로 마찬가지로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점 r의 좌표는요. q의 좌표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점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다? r의 좌표는 q를 y는 x에 대칭시킨 점일 거니까 얘를 y2, x2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보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기억 보기를 봐보시면 x1이라는 점은 점 P의 x좌표잖아요. 그러면 얘 x좌표 x1이 1보다 지금 왼쪽에 있다는 건 체크가 되지.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1보다 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쌤이 여기 어떤 걸 볼 거냐면 잘 보세요. 이 p가 올라가는 이 함수만 볼 거야. 이 함수가 지금 뭐냐면 로그 2분의 1의 x잖아요. 어차피 이들에 대한 교점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p의 x좌표 x1이 있어. 여기쯤에 1,0이 있어서 이쯤에 x좌표 1이 있기 때문에 x1이 1보다 작다는 건 알았잖아.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어떤 걸 가지고 보여줄 거냐면 여기 점 중에 지금 0,1이 있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를 이렇게 옆으로 보내면 얘랑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교점 같은 경우에는 P보다 이미 위쪽에 있잖아요. 즉 여기쯤에 교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다 표기를 해보시면 여기쯤에 딱 y는 1을 그으시면 얘와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이 점의 y좌표가 점 P의 y좌표보다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쌤이 지금 로그 2분의 1의 x를 그려놨잖아요. 그럼 얘의 y값이 1이 될 때 x값 딱 찾아주시면 2분의 1로 넘기면 2분의 1의 1제곱 돼서 이때 x값이 딱 2분의 1이 되죠. 즉 x1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여기쯤에 있을 거라는 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추정을 한 거냐? 얘네들이 지금 초월함수들 간의 교점인데 어쨌든 간에 봐보세요. 2분의 1x와
그 다음 로그 2분의 1의 x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추월함수니까 이 교점을 직접 연립을 통해 구하는 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 보기에 볼 건데 니은 보기는 너무 쉽죠. 우리가 아까 얻어낸 정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아래 좌표 x3, y3는 y2, x2와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넘겨서 비교를 해볼게요. x2 곱하기 y2고 얘 넘기면 x3 곱하기 y3랑 같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x3 대신에 우리 뭐 넣어도 돼? y2 넣어도 된다는 거 배웠고 y3 대신에 x2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서로 y는 x 대칭을 이루고 있을까? 그럼 얘네들의 곱은 어차피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디귿 보기 확인할 건데 디귿 보기 확인할 거면 뭘 보시면 되냐면 기울기로 셈이 바꿔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y1 같은 경우엔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넘겨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좌변은 y1분의 x1 빼기 1이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x2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럼 x2도 양수니까 얘를 넘기면 x2분의 뭐가 될 거냐면 y2 빼기 1이 될 거잖아. 그럼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체크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우리 뭐가 있냐면 지금 x1, y1은 누구의 좌표였냐면 p의 좌표가 x1, y1이었잖아. 근데 얘는 y는 x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점의 x좌표, y좌표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x1 자리를 내가 대신 y1으로 바꾸고 여기 y1 자리를 x1으로 바꿔도 되겠죠.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부등식의 좌변을 지금 뭐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기울기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아래 써보면 x1 빼기 0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y1 빼기 1이라고 하면 기울기는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잖아. 그러면 얘는 x1, y1이라는 점과요 0,1이라는 점을 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 변도 기울기로 바꿔 해석을 해보면 여기 빼기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x2, y2라는 점과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0,1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그림은 쓸모가 없는데 쌤이 아까 그려놓고 안 지웠네요. 그럼 얘는 빼고 얘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여드리면 그러면 우린 이 부등식의 지금 대소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얘네들을 뭐로 바꿔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기울기로 바꿔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지금 그리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쌤 여기 봐보시면 x1, y1이나 x2, y2 즉 p나 q나 여기 지금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쌤 이 지수함수만 여기 따로 그려볼게요. 여기 봐보시면 얘가 지금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어. 그러면 일단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0,1이 있죠. 그리고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px1, y1이 있는 거지. x1, y1.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가가지고 누가 놓이냐면 q가 놓이죠. 그래서 q의 좌표 같은 경우가 x2, y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봐보세요. 이 부등식의 지금 좌변이 x1, y1, 0,1을 이은 기울기죠. 얘랑 얘를 이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기 부등식의 오른쪽 변 우변은 봐보세요. x2, y2가 이 점이잖아요. 이 점이랑 0,1을 이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럼 두 직선 다 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음의 방향에선 조금 더 완만한 기울기가 큰 거죠. 오히려 빨강색 쪽이 얘는 더 컸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돼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23번 문제를 봐보시면 함수식을 보니까 로그 2의 4x 같은 경우는 로그 2x 플러스 로그 2의 4라고 해서 플러스 2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로그 2x와 로그 2x 플러스 2는 관계가 어떠냐? 얘는 뒤에 상수항이 0이고 얘는 뒤에 상수항이 플러스 2로 바뀌었다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로그 함수를 위에 쪽에 있는 로그 함수는 위로 몇 칸 끌어올린 함수라는 거야. 2칸 끌어올린 함수라는 거죠. 즉 이 두 함수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도 이 간격이 계속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두 칸 평행이동시킨 관계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에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이은 이 직선이 y축에 평행하다 했으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확대해 보시면요.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도 2일 거고 여기 길이도 2일 거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밑이 수직이 2등분 될 거고, 지금 3분 AC가 Y축에 평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변은 X축에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각이 60도고 여기 각이 30도니까 쌤이 지금 진하게 그리는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는 특수각의 비율관계가 성립하겠지. 빗변이 2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X좌표를 쌤이 일단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알파라고 설정할 거야. 그러면 얘네 두 점 A와 C의 X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면, 우리는 이 간격이 특수각의 비율관계에 따라 루트 3이라는 걸 알았잖아.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간 알파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 C라고 하지 말자. 점 B를 보자. 그럼 점 B의 Y좌표는 내가 X좌표를 알파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결과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할게요. 점 B의 Y값은요, X값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결과 로그 2의 4알파일 거라는 거지. 그럼 점 A의 Y좌표 같은 경우에는요, X좌표가 알파 플러스 루트 3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X자리에 알파 플러스 3을 넣은 결과가 되겠지. 그럼 로그 이해하시고, 좀 복잡하니까 가로치고 4랑 먼저 전개하면 4알파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점의 Y좌표 사이의 간격을 봐보시면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만큼이 우리 아까 여기에서 특수각의 비율관계에 따라 1이라는 걸 알았죠. 여기 한 칸이라는 거지. 즉 여기 점의 Y좌표에서 한 칸을 더해주면 위의 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수식을 쌤이 아래다 써볼까요? 여기 봐보시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아래점의 Y좌표가 로그 2의 4알파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한 칸이었으니까 1을 더하면 위의 점의 Y좌표는 로그 2의 4알파 플러스 4루트 3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1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뭐라고 해도 돼? 2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얘랑 얘의 진수를 곱해주면 좌변엔 진수에 8알파가 있을 거고, 그럼 우변 같은 경우에는 진수에 4알파 플러스 4루트 3이 있는데 밑이 둘 다 2로 통일된 상태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4알파가 4루트 3이니까 양변 4로 나눠주면 알파 값이 루트 3이었다. 즉 이 지점의 X좌표가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의 Y좌표요, A의 Y좌표 우리가 여기에 표현해놨잖아. 알파의 루트 3을 넣은 결과니까 4루트 3 더하기 4루트 3 하면 로그 2의 8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점 B의 좌표는 X좌표 루트 3이요, Y좌표가 로그 2의 뭐가 된다? 8루트 3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P, 이걸 Q라고 했을 때 P의 제곱을 하겠대. 그러면 P의 제곱이니까 여기 칸이 없어서 얘 지울게요. P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3 될 거고, 그러면 2의 Q제곱이라고 했을까? Q자리에 로그 2의 8루트 3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로 여기랑 여기 자리 바꿔줄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8 루트 3의 로그 2의 2 될 건데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곱하시면, 아이고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죠? 알파 루트 3 나왔고, 잠시만 여기 4알파니까 4루트 3 8루트 3 P의 제곱이니까 3. 계산이 뭐가 잘못됐는데, 알파니까 플러스 루트 3 알파에 8루트 3. 계산을 잘했는데, 아이고 쌤 죄송해요. B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쌤이 지금 A의 좌표를 구했죠. B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쌤 다시 찍기는 귀찮아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하세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X좌표 루트 3 나왔죠? Y값, 지금 B의 Y값이니까 얘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 2의 4루트 3 될 거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P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될 거고, 그럼 여기 2의 Q제곱이니까 로그 2의 4루트 3 될 거다. 여기 자리 바꿔주면 4루트 3 돼서 3 곱하기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 12루트 3에서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24번 문제만 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 지우고, 쓸모없는 거 지우고요. 24번 문제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수함수 하나랑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 로그 함수가 지나가.
둘 다 밑이 지금 뭐로 표현이 돼 있냐면 A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수 로감수가 공존하고 있을 땐 뭐부터 체크해요? 서로 역의 관계를 만족시키는가를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지수함수에 한번 역함수를 구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로그함수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A를 왼쪽에 밑으로 넘기면 로그 A의 Y 될 거고 여기 X-1대로 내려오겠지. 그러면 얘 넘겨주면 로그 A의 Y 플러스 1은 X 될 거다. 이제 XY 자리에 바꿔주면 식의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이렇게 정돈이 되겠지. 즉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AX 플러스 1이 된다. 근데 제시되어 있는 로그 함수랑 얘는 다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서로 역의 관계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냐? 그건 아니다. 이 관계를 이 문제에서는 알아보면 문제의 풀이 자체가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얘가 역의 관계가 깨졌어. 근데 생각을 해봐. y는 ax제곱과 이게 만약에 y는 로그 ax였으면 서로 역의 관계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 대칭선이 이러면 y는 x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관계를 봐보시면 이 지수함수 y는 x에 x자리가 딱 x-1로 바뀌어 있죠. 또 로그 함수의 이 x자리가 x-1로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원래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평행이동시킨 관계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y는 ax와 y는 로그 ax까지는 역의 관계를 만족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대칭선이 y는 x가 되잖아. 근데 지금 이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얘도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y는 ax-1이 될 거겠지.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했어. 그럼 여기 x자리에도 x-1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는 거냐.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해서 로그 ax-1이 돼. 그럼 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가운데 있었던 대칭선도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가운데 대칭선이 y는 x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y는 x-1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두 함수가 역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둘 사이에는 가운데 대칭선이 존재하고 이게 y는 x-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대칭선을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여기 가운데를 딱 지나가는 이 대칭선이 y는 x-1이 될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얘를 기준으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서로 대칭될 거니까 이 길이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2등분이 될 거라는 거죠. 3분의 AB의 길이가 문제에서 2루트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2고 여기 길이도 지금 루트 2일 거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쯤 생긴 이 점의 좌표를 그냥 D라고 할게요. 그럼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y는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이 직선과 y는 x-1이라는 대칭선이 만난 교점이잖아. 그럼 두 그래프의 방정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연립할 거야. 선생님은 그냥 대입법을 쓸게. 얘네들이 같아질 때를 찾으면 되죠.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넘기면 2x는 5 돼서 x값이 2분의 5가 될 거거든. 그럼 x에 2분의 5 넣으시면 y값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쓸모없는 건 지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낸 사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 D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말은 A에서 여기 있는 점 D까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한 칸 떨어지는 비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90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2등분 됐을 때 이 길이가 루트 2였으니까 여기 색칠하는 이 삼각형은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특수각의 비율관계에 따라 여기 길이도 1, 실제로 이 길이도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점 D와요. 여기 점 A의 관계를 봐보세요.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라는 건 이 가운데 점 D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위로 한 칸 이동시키면 점 A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A의 좌표를 표기를 해보시면 2분의 3을 왼쪽으로 한 칸 X좌표를 보내니까 1 빼주면 2분의 3 될 거고 Y값은 위로 한 칸을 보내니까 여기에 1을 더하시면 2분의 5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을 거거든. 여기 가운데 점이 D고 여기 점이 B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서 B변이 루트이니까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아래쪽으로 한 칸 떨어진 지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B의 좌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2분의 5였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표현한다면 2분의 7,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의 좌표도 구했고 B의 좌표도 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및 A를 구하려면 이 점을 지수함수에 대입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구한 B의 좌표를 로그함수에 대입하면 될 거다. 선생님은 그냥 지수 연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수함수에 2분의 3, 2분의 5 넣으시면 Y값 2분의 5인 거고 x에 2분의 3 넣으면 2분의 3 빼기 1이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인 거잖아.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a 값은 뭐가 된다? 4분의 2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C는 이 지수함수의 Y 절편이잖아. 그럼 X값 0이고 Y 자리에다가 X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 값 구하면 되죠. 뭐 A 값은 우리가 4분의 25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에 연산을 해보시면 4분의 25에 x에 0 넣으시면 마이너스 1제곱 돼서 25분의 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5분의 4가 될 거라는 것이 0,25분의 4.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 삼각형의 어떠한 변도 지금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구도가 되질 못했잖아요. 그럼 넓이를 표현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설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2선분의 길이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얘를 밑변으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디까지 작성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지금 2루트 2가 된다는 게 체크가 되죠.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지금 밑변으로 보고 있으니까 점 C에서 여기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줘야 되겠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0,25분의 4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일반꼴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쓸게요. 얘 넘겨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고 얘랑 0,25분의 4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루트 하시고 a1이고 b1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2 이렇게 될 거고요. x자리에 0 넣으시면 얘 사라지고 y자리에 25분의 4 넣을 거고요. 그럼 빼기 4의 절대값이겠지. 통분하시면 얘가 25분의 100이니까 계산하시면요. 루트 2분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뭐가 될 거냐면 96 되겠지. 이게 1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해 주시면 25 루트 2분의 96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높이가 25 루트 2분의 96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루트 2 루트 2 소거되고 2분의 2 소거될 거니까 넓이 S가 25분의 96이 된다는 거죠. 이게 S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 50S인가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50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도 50. 그러면 여기에도 50 구한다. 그러면 25, 50 약분되니까 2 되잖아요. 그러면 96 곱하기 2니까 정답이 192가 되겠죠.